코로나19 골든 타이밍을 잡아라. 네. 이런 주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또 김우신 파트너의 이슈 TNT는 맨 마지막에 우리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도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이 오히려 한 발을 빼고 관망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지켜봐야 될 위기의 순간인지 네.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종목을 선택하는 기회의 순간인지 네. 이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우리 시장. 제가 오히려 한 번 더 예. 여쭤볼게요.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최기훈 MC는 네.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네.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슈를 다 흡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뭐 좋은 모습, 한동안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역발상으로. 우리가 네. 조금 보유하고 싶지만 가격대나 혹은 막 너무 상향 추세로 상방으로 막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선뜻 덤비지 못했던 종목들도 네.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내려와져 있고 네. 바닥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네. 좀 오히려 더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타이밍의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네. 어떻게 자,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 했었나요? 네, 어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 네. 맞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네.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위험일 때가 있고요. 길게 놓고 보면은 그 시점이 기회였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한국경제TV에 나와서 주로 이제 대표적인 강세론자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 뭐 여름 그다음에 뭐 하여튼 주가가 막 빠질 때마다 저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나왔을 때 기억하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전염병과 관련돼 있는 질병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때는 1라운드가 있고 2라운드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1라운드는 네. 처음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한번 충격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치사율, 사망자 사망자가 수가 확진이 되냐. 늘어나면은 두 번째 충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사스나 이 그 메르스 네.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망자가 나오면서 2차 충격이 왔을 때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 종합주가 지수가 밀렸던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내림폭을 보면 10%가 좀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2255포인트에서부터 지금 2059포인트까지 200포인트 정도 내렸으니까 네. 거의 10% 가까이 지금 밀린 건데요. 과거에 그런 어떤 이 전염병과 관련된 사태를 봤을 때는 이제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열려있는 자리는 한 5% 정도 더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5% 정도 추가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10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러면 1907, 80선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월 말에 있었던 자리보다 더 앞에 있는 8월 달, 9월 달 저기 저점까지 네, 기술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열려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뭐 이 기술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이 한상춘 논설위원님께서 네. 이 제가 탁 눈에 번쩍 뜨이는 그런 이 글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기사가 있는데 그걸 네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한상춘 논설위원님께서 국제경제일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 경제 비상대책 타이밍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에요. 미국 월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목하는 이 관심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고요. 네. 그다음에 관심도를 본다라면은 그 당시보다 더 높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 보게 되면 3일 동안 2조 원 넘게 주식을 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무관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미국 월가에서 한국의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이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를 주목을 하고 있냐면요.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다예요. 중국에서 통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준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나름대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선진국 일본과 더불어서 선진국으로 지금 그렇죠. 보고 있는 거죠. 선진국이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 거의 뭐 대열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통계를 믿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참 중요하고 좋은 통계였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이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통계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엑소더스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네. 그동안에는 이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 위험자산은 뭐 대표적으로 주식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안전자산은 뭐 달러하고 금. 예, 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달러하고 금으로 오락가락했던 이 투자자들의 성향이 지금 급격하게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의 상징인 이 국제 금값, 네. 이 한국의 통계에 따라서 이 온수당 지금 1,62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죠. 역시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또 최근 고점에 근접하는 흐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다가 미국 국채 수익률까지 지금 영향을 주면서 이 30년 물가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이 한국에서의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이탈리아, 뭐 이란, 뭐 스위스, 유럽 뭐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하버드의 어떤 교수님은 향후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그 감염률이 상당히 많이 전 세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좀 굉장히 집중돼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병의 진원지가 중국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이 춘제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한번 8% 떨어지고 나서 네. 얘네들은 이제 안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막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주가가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은 뭐냐면 이 안 좋은 거는 우리한테 좀 관심을 안 줘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 특히 미국의 월가에서는 야 한국을 중점적으로 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세금도 깎아줬고요. 금리도 인하하는 이런 대책을 연일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증시는 아하, 이 중국 정부가 경기를 받치고자 하는 그러한 의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중국 투자자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안타깝게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가 아직까지는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중국처럼 이렇게 액션이 취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우리 한상철 논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거에 그런 이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그냥 지금은 뭐 저점입니다.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 하고 싶지 않아요. 명확하게 어떤 팩트와 그다음에 이 개선책,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에는요. 이게 세계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치 사슬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하고 기업 간의 무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무역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기업 내의 무역, 그 기업 내에서도 뭐 삼성그룹 내에서 또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나오는 이런 무역, 이런 부분들로 대변되는 국제 분업 체계를 말하는데 이 세계 가치 사슬이라는 것이 상관계수가 0.85예요. 이 뭐하고 상관계수냐면 세계 교역 증가율이거든요. 이 세계 교역 증가율이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대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를 하면서 이 세계교역 단성치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죠. 전 세계 잘 먹고 잘 사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 구체적인 수치로 보게 되면은 3년 전만 하더라도 약 이 세계교역 탄성치가 약 2배에 육박했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는 1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1배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배 밑으로 떨어지면
세계 경기는 침체예요, 그냥. 예, 그러면은 뭐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공황 운운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다우나 S&P 나스닥 이틀 동안 어제 그저께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계 경기의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미국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은 이 세계 가치 사슬이 무너지면요. 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개 무역을 한다거나 부존 자원이 좀 작다거나 뭐 인구가 작아서 내수 경기가 좀 작다거나 이렇게 이제 이 대외 교역, 그러니까 외부로 수출을 해서 이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나라의 구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극단적인 이 비관론자들의 얘기긴 합니다만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 출근하는데 보니까 전 오늘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 일단은 차량 교통 정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출근을 서두르시는 분들의 숫자도 확실히 줄었거든요. 저도 점심을 이제 먹으러 갈 때, 과거 같으면 뭐 직원들하고 같이 이 근처 식당을 가는데, 요즘에는 그냥, 각자 도시락 싸와서 각자 먹는 걸로 최대한 외부 접촉을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보면은 이 성장률에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한 사람의 개인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기업으로 전이가 되는 것이고 기업으로 전이가 되면 그 기업이 국가적으로 전이가 되는 거고 국가적으로 전이가 되면 그것이 세계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1분기 2% 성장률 달성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시각이 많고요. 중국도 6% 이하 나올 거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중국 6% 우리나라 2% 이건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비상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빨리 극복을 하고 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유동성 공급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긴급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지금 추경 편성 거의 여야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내일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금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 저 같은 소수 사람들의 의견이었었는데 지금은 비상시국이거든요. 그냥 온전한 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 설령 빠질 수 있다라 하더라도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이제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사람들이 이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이제 유동성 함정인데 이 설령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이 상징적인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처럼 적극적으로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이런 편성도 이런 비상 대책이 더 늦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금리 인하부터 시작을 해서 추경 편성까지 반드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태는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국회가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하겠다. 이것은 이제 국가 보건, 국민 보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적인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추경 급물살 여야 모두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거는 뭐 국회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될 말이시죠. 그럼요. 그렇죠? 여든 야든 이거는 뭐 정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라 빨리 추경을 해가지고 경기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내일. 그래서 내일 아마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금통위 결과가 나올 건데요. 저는 뭐 이주열 총재께서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동결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동결이라는 이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왜 동결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냐면 첫 번째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정기예금 금리가
우리나라 원화를 우리나라에다가 맡겨놓는 금리보다 더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죠.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뭐 5%다. 그러면은 0.5% 내리면은 체감적으로 이 가계,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1.25에서 0.25 내리면 뭐 12만 5천 원 내나 12만 원, 10만 원 내나 2만 5천 원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유동성 함정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내일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비상시국을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해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위기인지 기회인지 뭐 어떤 뭐 논설이죠. 논설로 기사로 네, 우리 한상준 좀 논설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쭉 들은 제 느낌은 뭐 다른 느낌을 받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어집니다. 네. 일단 코로나19는 잡히겠죠. 이게 뭐 영원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을 기대했던 어떤 기대 심리가 코로나19가 흡수를 해가면서부터 맞습니다. 요 심리들이 다시 저는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네.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거 저는 이런 생각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나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뭐 우선 아까도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신 부분들 중에서 코로나19 관련돼 있는 테마주 네. 네,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왜 노코멘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테마주 가지고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시국이 비상시국이란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비상시국일수록 이 어떤 이 내성이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내는 전공법으로 가야지 테마주 흐름으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특히나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거에 대한 테마주들은 사실은 이 국민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먹으면서 테마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뭐 굳이 그 펀더멘탈이 좋거나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노코멘트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이 기회라고 본다라면 네.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우리가 매 이 시간마다 공개를 해주시는 그 네. 시간입니다. 어떤 맞습니다. 종목들을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오히려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내성이 강한 종목은 무조건 지금 잘 봐야죠.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진행을 해서 지금 뭐 같이 출연하면서 그렇게 네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지금 뭐 사야 돼요 이거죠? 아니요. 지금 뭐 사야 되는 질문은 저한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거의 없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삼성전자 사도 돼요? SK하이닉스 사도 돼요? LG화학 사도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탁 찍어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래서 그 대답을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코로나19의 내성에 강한 종목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그랬는데 2월 5일 날 보게 되면은 제가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네. LG화학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지금 LG화학이 2월 달 들어서면서 종합주가지수하고 동행하다가 서로 지금 역행합니다. 밑에 있는 파란 게 종합주가지수예요. 얘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죠. LG화학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러면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내성이 강한 종목이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성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신감 있게 매수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예. 그리고 LG 가. 혹시라도 또 위기가 더 와서 만약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분할 매수로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다시 삼성 볼게요. 바이오로직스예요? 1월 29일 날 제가 셀트리온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나온다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지수의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꽤 매력적인 수준으로 지금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종합주가지수보다 훨씬 꾸준하게 계속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네. 자,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성이 엄청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나온다.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에 또 내성이 강한 종목도 보게 되면 뭐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제일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1대1로 어떤 종목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좀 저기 하기 때문에 근데 그림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종합주가지수랑 굉장히 흡사하게 똑같죠? 그렇죠. 똑같이 그런데 내성이 강합니다. 잘 네.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저점 보이시죠? 삼성전자. 여기 종합주가지수 저점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 저점은 이 밑으로 지금 내려갔죠. 저점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삼성전자는 저점을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누군가 알고 종합주가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저점에서 뭐 하고 있다. 지금 시국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위로 매수를 안 할 뿐이지 떨어지는 종목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지금 보이고 있는 흐름들이죠. 그러면은 이 위기가 잘 극복이 돼서 다시 종합주가지수가 뭐 2,200선 위로 급격하게 올라선다. 삼성전자 바로 신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얘가 안 밀렸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최근에 낙폭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 최근에 낙폭이 있는 이 부분들이 역시 좋은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좀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역시도 여러분들 내성이 강한 종목으로 관심 종목 편입을 해주시고 내릴 때마다 특히 많이 내리면 더 좋습니다. 안 내려야 되겠지만 많이 내렸을 때마다 좀 더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위기가 극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나면 분명히 이 종목들이 강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고 종목은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네. 1월 29일 날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 이슈 네네.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손영진 회장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 내리고 코스닥 지수 내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우상향이고 오히려 좀 신고가를 연중 최고가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주가가 셀트리온 합병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이 셀트리온으로 바뀔 거다라는 것을 이미 누군가 예견을 하고 이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잘 보실 종목, 내성 강한 종목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역시 저한테 뭐 노란톡의 친구든 아니면 제가 뭐 와운에서 무방을 하든 뭘 하든 이럴 때 공식적으로 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좋은 정보와 자료 또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